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 알기, 양도소득세 설명과 주식 양도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려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자, 저는 법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관련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해놓은 제대로 된 법을 가지고 절세 전략을 마음껏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파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한 채의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분에게 넘겨주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보다는 공인중개사 분이나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좀 요청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법인과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국세청이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개인이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에 샀던 땅이 5억 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양도를 할 때의 차액 4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라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입주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상장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영업권을 말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일반적으로 그냥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다르다. 이건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부동산이 없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많은 내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50%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를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들이 주식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날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증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탁에 대한 수익권, 누가 나한테 신탁을 해놨다. 그럼 내 그 수익이 차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신고를 하는 걸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양도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팔았다잖아요. 넘겼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게 이제 양도하는 거고, 사는 사람은 양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매매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매매에 대한 기록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작은 거 읽어드릴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존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요즘에 그게 많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좀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성이 더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법하게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 자금 출처가 명확히 있느냐. 물론 이제 부담부 증여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양도라는 건 사고 파는 거니까 자금이 반드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신탁해지, 신탁해지는 명의신탁해지 같은 게 있겠죠.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 중에 이제 내가 뭐 소송을 걸어서 다시 갖고 왔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1세대, 이건 주택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국가주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거래가 굉장히 낮은 금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집값도 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지만 2년 보유로 보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그리고 8년 이상 자격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어떻게 하냐라고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양도 거래를 했어요. 양도 거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플러스 2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 플러스 2달이니까 3월, 4월, 그쵸?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1년 7월 25일 날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에 했던 7월 10일에 했던 7월 1일에 했던 무조건 플러스 2달 말일까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의 핵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반기는 뭐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럼 반기의 말일이니까 반기의 말이면 6월 30일이죠. 여기서 플러스 2개월, 7, 8. 그러면 8월 31일까지. 그럼 상반기에 거래한 주식들은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1, 2. 그러면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 결론은 상반기에 주식 이동을 했다. 주식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 지금 2월 10일이죠. 그럼 아직까지 18일에 여유가 있다. 어떤 여유가 있냐? 작년에 양도한 거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주식에 대한 양도 신고는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다 비상장 기업의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주식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주식 양도한 경우라고 여기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은 뭐냐?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과다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율 몇 프로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신고일이 다르고, 그 신고일이 이 부동산하고 똑같이 가게 되고요. 세금도 부동산 80% 이상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과점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런 법들을 다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서 양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니다. 근데 부동산 과다 법인도 뭐 지분을 조금만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우리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빨리 뭐 양도를 해야지. 친구가 투자했던 주식을 빨리 내가 다시 회수를 해 와야지. 이런 것들을 잘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신고라는 게 있죠. 확정 신고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건만 거래를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확정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두 채, 세 채를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 주셔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정 신고 또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짜 지켜서, 부동산은 그냥 거래한 달 플러스 2달,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기 플러스 2달,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은 다 보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이제 주식을 어떻게 했을 때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느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전 가산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20%죠. 어떤 거 20%냐? 세금의 20%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당 계산을 합니다. 네, 1일당 세금의 0.22%, 요게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냈다.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 2월 11일 이전, 그 다음에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는 0.25%. 그러니까 예전에 한 것들, 뭐 명의신탁이 문제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지연세를 다 납부를 해야 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에 해지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달에 나눠서. 그러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게 반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중에 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1,200만 원이면 1천만 원 내고 200만 원은 나중에. 네. 그냥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분할로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내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자금 경색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그러면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식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저는 분할 납부하라고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표님들께서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그 세금 다 내고 나면은 그 한 달, 두 달이 생활이 좀 힘드시니까 나눠서 내십시오라고 하고 신고서도 그렇게 만들죠. 자, 주식 양도 절세 전략에 대해서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것들은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배포해 놓은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지금은 나에게 맞는 양도 방법을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2022년 백투더 퓨처 해서 양도를 한다 라는 게 있고 2023년에 양도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양도 누가 해요? 투자자의 주식을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명 주식을 좀 움직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줘야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아직 2022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 결산을 하시는데 2022년도 순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23년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조절이 가능하면 23년에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뭐가 양도를 결정하게 하느냐?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60%를 차지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순이익 조절이 가능하다. 뭐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매입 자료라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법인세 납부하시고 결산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하시다. 그런데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조절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2022년 기준으로 양도를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당기 순이익을 보고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결산이 나왔겠죠? 가결산이 나왔을 겁니다. 자, 주식 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이동은 결산이 끝나야 가능하다? 아닙니다. 기장세무사님께서 가결산만 해주시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세무사님들이 대표님을 위한다면 가결산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세무사님들이 갑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장세무사님들이 갑인 경우에 그거 가결산 못해요. 힘들어요. 라고 해버리면 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결산만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액면가로 이동하면 된다. 이거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이동을 했을 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거의 90% 이상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왜?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가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움직였다 라고 하면 무조건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상증세법상 관계를 다 따져서 액면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주식 이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확한 주식가치 평가. 정확한 주식가치 평가는 누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본 사람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당연히 기장세무사님들도 주식가치 평가를 못하는 게 아니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손익거래를 관리하시는 세무사님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빼먹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잘못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바르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양한 주식 이동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 거래를 하는 방법, 액면가 거래를 하는 방법, 고가 거래, 저가 거래, 그리고 할인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의 거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동 전략을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예시입니다. 매출액은 뭐 40억, 50억, 40억, 5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사고요. 순이익도 3억, 5억, 3억, 5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자산은 계속 늘어나죠.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요 순이익이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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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니까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짜리 회사예요. 액면가 10,000원에 만주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인데 그럼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올해 기준으로 할 것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결산. 자, 요 결산 50억에 5억 정도의 순이익이 났다. 이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주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주가 평가를 해봤더니 한 주당 시가가 42만 8천 원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42만 8천 원으로. 그래서 만원짜리가 42만 8천 원이 된 거고요. 그러면 내가 주식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42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4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양도 차액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런데 자, 21년 가결산 기준입니다. 가결산 기준. 가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평가 금액은 만원짜리가 38만 4천 원으로 42만 8천 원보다 훨씬 낮게 평가가 되어진다. 네, 이것만 보셔도 언제 양도를 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럼 만약에 주식 이동을 해야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아직 18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이동 잘하는 방법입니다. 시가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지 비특수관계인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지 등등등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작년 기준으로 할 거냐, 올해 기준으로 할 거냐, 알맞는 시기를 선정해서 주식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세금 계산으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식 이동을 해야 하는 대표님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많은 절세 정보와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계시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시우에빗 서진우에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동영상과 더 빠른 정보를 습득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